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네,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똘마니라는 표현,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대가 나에게 넌 누구누구의 똘마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듣기는 참 거북하겠지요. 자, 뭐 아무래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급한 그런 어감 때문일 겁니다. 사실 똘마니는 똘과 마니의 합성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똘은 돌의 된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배 혹은 돌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지방에서는 여기에 된소리를 더해서 똘배, 똘감이라는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똘은 품질이 낮은 혹은 볼품 없는 아니면 야생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두어죠. 자, 여기에 사람을 의미하는 만이를 붙여서,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산삼을 캐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품 없는 사람 할 때 그 뒤에 붙이는 이런 수사 여구입니다. 만이. 네, 그래서 여러분 똘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좀 대수롭지 않은 일, 뭐 심부름을 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이른바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쓰일 때는 부하, 졸개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요. 자, 이 똘만이 유사한 표현으로는 하수인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자, 일본말에서 일본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종종 쓰는 시다바리 뭐 이런 표현과 유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누구의 똘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똘마니로 보이면 똘마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적어도 똘마니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실추된 명예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예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 또한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나의 명예의 훼손의 정도,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또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조국의 똘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니다. 자,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라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든 게 아니다. 그 촛불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죠. 자, 민변 출신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민변의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문재인을 문재앙으로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서민단국대 교수도 이 똘마니 논쟁에 가세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의 똘마니이면서 추미애 장관의 똘마니를 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상대 정당도 아니고 교수이거나 또는 교수도 아닌 자가 똘마니라고 말했기로서니 그걸 고소하는 국회의원, 참 부질없고 볼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똘 국회의원 혹은 똘 의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똘만이라는 말을 쓴 건 이 진중권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현 정권 성향의 현 정권 청와대의 비서관을 지낸 국회의원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똘마니들을 규합해서 추미애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 자, 전국의 검사장들을 마치 똘마니에 비유한 셈이 됐는데요. 자, 이분은 적어도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일반인 진중권보다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또한 참 볼품없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럴 때 똘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똘마니보다 더 기분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똥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뭐 똥까지 먹는 잡종 개, 아니면 나이 많은 어른이 어린 자녀나 혹은 손주를 부를 때 부정타지 말라 뭐 이런 의미에서 아이고 우리 똥개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놀이를 할 때 누구누구 똥개, 똥개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긴 합니다. 자, 지난 5월 진중권은 이 통합당이 주최한 보수 재건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합당 벌써 상당히 좀 오래된 느낌이 들죠. 예,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을 말합니다. 자, 당시 진중권은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싸우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것은 4.15 총선 때 이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의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네, 이에 대해서 똥개 눈에는 똥개만 보이는 법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때 아닌 똥개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똘마니, 똥개, 뭐 진중권의 표현 수위가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관의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은 교수도 아닙니다. 이런 평론가, 한낱 평론가가 한 말에 정치인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뭐 소위 무시하면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깨름직한 부분이 있으니 맞대응을 하게 되고 맞대응을 하면 할수록 진중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자, 이런 막말성 표현에도 불구하고 진중권의 모두 까기, 이른바 정권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는 양진영에 속한 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진중권은 서슴없이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속이 후련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진중권에 견주을 만한 논평가 보이질 않습니다. 또 진중권은 과거 진보 진영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자, 진중권과 과거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없던 조국과 유시민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은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요. 이와 달리 진중권은 정권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또 진중권이 만약에 입을 다문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곤란해질까요? 네,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언론사의 기자들이 아마 좀 힘들어질 겁니다. 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언론의 기사, 그 중에 상당량은 이 진중권의 입을 빌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가 아주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중권이 언급한 그
그 기사의 수를 따져보니까 총 6,752건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중견 이상의 언론 매체의 통계 자료입니다. 자, 네이버 뉴스에서 정말로 범 뉴스를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한번 진중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많은 기사량이 쏟아집니다. 하루 평균 57건의 기사가 진중권의 입을 빌어서 작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중권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야당 정치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이를테면 독립 언론인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도 야당도 비판하는 이 중간,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보자면 이 중간지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서민 교수도 그렇죠. 또 김경엽이라고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권경애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네. 자, 현 정권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이들. 과거 여러분 극중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단어를 언급한 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중도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가 요즘 이 진중권, 서민, 김경엽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는 중도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기치를 내세우고 성공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중도, 어쩌면 현 정권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는 세력들의 규합,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정치권의 통설이 입증될까요? 아니면 정치적 중간지대가 넓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정말로 중도가 대선에서 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대선 구도가 펼쳐질까요? 자, 여러분, 이 똘 의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중권류의 중간지대에 합류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대현의 시시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